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금주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탄핵 찬반 집회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인근에서는 대통령 파면과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연간 15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속초 지역 특화 사업을 반영할 수 있어 대대적인 도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강원랜드가 2024 회계연도 주식 현금 배당을 역대 최대 배당액인 1,17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현금 배당액은 지난해 대비 25.8% 상승했습니다. 36사단이 강원 남부지역 예비군 동원 훈련을 원주 만종 과학화 예비훈련 훈련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예비군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동원 훈련 2유형도 하루 10,000원의 훈련비를 지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오는 14일쯤 나올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탄핵 찬반 집회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10일 강원대학교 후문에서도 지지자들이 둘로 쪼개져 대통령 파면과 탄핵 각하를 외쳤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법원은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동문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강원대학교 후문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규탄하며 재구속과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내란 세력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탄핵 반대 지지자들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뜩이나 더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온갖 색깔 공제를 하면서 하는 것들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빠른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 현장입니다. 이곳에선 조금 전까지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가 열렸는데요. 반대쪽에선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사기 탄핵 각하를 외치며 찬성 집회에 맞불을 놨습니다. 사기 탄핵 각하하라! 이들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야당과 헌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도 꺼내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재명이라는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속전속결로 탄핵 심판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추 사유가 전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탄핵 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0분 간격으로 시작한 찬반 집회는 경찰의 경비 강화 속에 물리적 충돌 없이 끝났습니다. 같은 날 도청 앞에서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강원본부는 이번 주를 긴급 비상행동 주간으로 정하고 파면을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속초시가 도시 발전에 큰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정부가 접경 지역에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면서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특히 접경 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지역 특화 사업이 반영돼 대규모 SOC 사업이 기대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6.25 전쟁 이후 수복되면서 1963년 시로 승격된 속초시. 전체 면적의 60%가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묶인 데다 곳곳에 군사시설까지 위치해 도시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민간인 통제선과 맞닿아 있지 않아 접경지역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됐습니다. 실제 인제군 민통선에서 속초시 경계까지는 직선거리로 17.5km에 불과해 접경지역 대상 범위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번 접경지역 지정은 70여 년간 긴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속초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은
역사적인 순간이자 속초시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당장 내년부터 지방교부세 40억 원을 포함해 연간 150억 원 규모의 정부 재정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속초시는 우선 내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관광시설 확충과 낙후지역 골목길 경관 개선 등 7개 사업에 115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진입도로 확장과 속초중학교 이전 예정지 일대 도로 개설 등도 포함됐습니다. 내년도에 제가 115 그리고 후년도에는 130억을 지금 요청했지만 후년도에는 저 135 외에도 추가적인 사업을 요청한다면 더 확보를 하려고 저희는 더 도전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속초지역 특화 사업이 반영되는 점도 관심을 모으는 대목입니다. 속초시는 동서고속철도 속초역 진입 구간을 기존 토공 방식에서 교량으로 변경하는 등 대규모 SOC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지정과 함께 속초 북부권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군사기지법에 따른 고도 제한 문제도 해결될지 관심입니다. 이양수 국회의원과 속초시, 고성군이 군 통신부대 이전을 통한 고도 제한 규제 해제를 요청해 국방부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건 속초시가 7번째입니다. 속초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접경지역 지정 선포식과 발전정책 포럼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원랜드가 2024 회계연도 주식 현금 배당을 역대 최고 배당액인 1,17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랜드의 지난해 매출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1조 4,269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역대 최대치인 4,56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현금 배당액은 지난해 대비 25.8% 상승했으며 배당 성향은 51.3%로 총 주주 환원율 60%를 달성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대부분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현역으로 제대한 후에는 동원 훈련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달라진 병역 생활처럼 동원 훈련도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첨단 훈련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예비군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훈련비도 누구에게나 지급됩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뿌연 연막탄이 터짐과 동시에 여기저기서 요란한 총성이 들립니다. 시가지 곳곳에 서 있는 차량들을 엄폐물 삼아 적의 동태를 살피고 한쪽에서는 적을 향해 사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레이저 발사기와 감지기로 교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일즈 장비를 착용한 예비군들은 실제와 같은 시가지 훈련장에서 팀별로 교전을 벌입니다. 마치 실제 전투 현장을 방불케 합니다. 제가 직접 이 마일즈 장비를 착용하고 시가지 전투에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내부에 진입해서 적과 이렇게 교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바로 총에 맞았습니다. 사망이나 부상 정도가 이 단말기를 통해 표시됩니다. 육군 제36보병사단이 10일 원주 만종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서 올해 첫 예비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시가지 전투 훈련을 비롯해 실제 사격과 유사한 영상 사격에서 방독면을 착용하는 화생방 훈련까지 예비군들은 현역 못지않은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뭐 심폐소생술이 제일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이제 뭐 전쟁이나 뭐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사격 훈련이나 그런 거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6사단은 강원 남부 지역 약 2만여 명의 예비군을 동원해 연차별 동원 지정 결과에 따라 각종 훈련을 진행합니다. 과학화 예비군 훈련 체계를 적용해 훈련의 질적 수준은 물론 예비군들의 만족도도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예비군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동원훈련 2형인 동미참 훈련 대상자에게도 하루 10,000원의 훈련비가 지급됩니다. 또 지역 예비군 훈련 대상자에게는 작게 훈련 교통비 3,000원씩 연간 6,000원이 지급됩니다. 동원훈련 2형으로 이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일차부터 4일차까지 진행이 되고 지금 3일차하고 4일차에는 주특기 훈련이 강화되면서 각 훈련 지역으로 이동해서 주특기 훈련이 강화되겠습니다. 36사단은 드론 교육센터에서 심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론을 활용한 지역 방위 임무가 가능한 정예 예비군 훈련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캠프페이지 개발 방향을 놓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가 이견을 보인 가운데 강원도가 춘천시의 소통 부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10일 춘천시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 춘천시와 소통이 없었고 도를 패싱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진태 지사도 소통 부재를 언급하며 도와 시가 잘 협의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춘천시에서 어떤 신청을 아직까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도지사로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춘천시가 좀 협의를 해오면 제가 우리 도의 실무자들한테 잘 들어봐라, 잘 협의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안 찾아온다 그러더라고요. 이에 대해 춘천시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쇠퇴된 원도심을 대규모 거점시설을 이용해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도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광열 경제부지사의 브리핑을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까지 오는 시간이 철도로 한 1시간 정도 걸리죠. KTX가 생기고 GTX가 생기면 편수도 늘어나고 거리도 40분대로 단축이 됩니다. 강원도 동해안부터 이 4개, 5개 도시를 연결짓는 40분 거리 이내에 춘천역이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춘천역 주변에 갖고 있는 그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은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춘천시의 현재 계획은 이 이전의 상황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춘천역 주변의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이 달라진 SOC 환경을 전제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저희 전문가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춘천에 인프라가 있고 그럼 우리가 발달된 SOC 환경을 기반으로 제2의 판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기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판교 쪽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제2의 장소를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물가가 비싸지고 또 환경도 점점 개발이 많아지면서 보존된 환경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천, 양구, 인제, 백담사, 속초 이르는 이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 문화에 대한 욕구입니다. 교육에 대한 욕구, 의료에 대한 욕구입니다. 어쩌면 춘천역 주변 지역을 이런 강원도 북부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강원도 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소지도 큽니다. 왜냐? 철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인구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강원도 현안의 인구가 나가는 게 가장 큰 현안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댐이 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캠프페이지 부지의 전략적 가치는 여기에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국제 여객선 내 응급 환자를 긴급 구조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연해주 한인 회장이 감사장을 보냈습니다. 설 연휴인 지난 1월 30일 속초항 북동방 102km 해상에서 국제 여객선에 타고 있던 60대가 급성 심근경색 증세를 보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악기상 속에서도 해경 헬기를 현장에 급파해 해당 환자와 보호자를 육지 대형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이동명 러시아 연해주 한인 회장은 해양경찰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동해해경청에 감사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